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사실은 오늘 오랜만에 좀 토요일이라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그 뉴스 보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뉴스냐 그랬더니 아니 이재명 후보는 평소에도 원체 부부가 다정다감하고 원체 금슬이 좋아서 평소에도 이재명 현관을 나갈 때는 부인 김혜경 씨하고 현관에서 키스를 한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해식 배우자 수행실장,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그 수행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조금 전에 밝혔다. 뉴스가 떴으니까 한번 보시라 라고 해서 뉴스를 봤더니 정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해식 수행실장은 평소에도 현관에서 나갈 때 가로를 가로닫고 부인인 김혜경 씨에게 키스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좋다. 이야, 역시 대선은 치르고 볼 일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하고 김혜경 씨하고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평상시에 얼마나 금슬이 좋아서 손을 꼭 잡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이야, 우리 꼭 알 필요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예전에 형수 쌍욕, 집안에 김부선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다, 사생활이다 하면서 펄펄 뛰던 그런 이재명 씨, 갑자기 이번에 11월 9일이죠. 화요일. 그날 D-120일입니다만은 120일 마침 그날 제 56회 세계 여성의 날 새벽에 부인 김혜경 씨가 처음엔 낙상이라고 나왔어요. 낙상 엎어졌다는 뜻이죠. 낙상.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더라고요. 거기서 치료를 받고 새벽에 나왔다. 그래서 그날 일정을 모두 다 취소했다. 이런데 그날 하루 종일 또 그 다음 날까지 그야말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는 그야말로 진짜 핵에 망치간 수많은 이야기들이 마구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필사적으로 그 하는 사람들은 다 고소 고발한다. 또 실제 두 곳 보면 고소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박찬대 선대위 수석 대변인입니다. 박찬대 대변인은 낙상 사고에 대한 조직적인 유언비어 대량 살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하면서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그러죠. 십알단의 망령이 떠오른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야말로 입에 거품 물고 있습니다. 또 마침 보니까 이재명 씨하고 가장 오래된 지인이죠. 정성호 의원. 몇 변을 꿰맨 게 다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여성 얼굴에 몇 반을 꼬맨 게 답니까? 또 이번에 나오니까 구급 일지 그것도 공개하고 오늘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보면 또 경기도 소방방재청에서는 분당 소방서 그 관계자를 갖다가 문책하겠다 했더니 가짜 뉴스다 라고 또 공격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 그런 식으로 질책 소방방재청에서 그 분당 소방서 그 질책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나오니까 더 멋쓰게졌죠. 어쨌든 그 구급일지도 공개했어요. 보니까 구급일지는 대략 요 눈 밑에 한 2cm 정도, 2cm면 꽤 큰 상처입니다.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밤중에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낙상사고를 입었다고 처음 발표했으니까 민주당 측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새벽 1시경에 집안 어디에 엎어져야지 얼굴에 2cm가 찢어질까? 열상이라는 게 찢어졌다는 뜻이거든요. 2cm가 찢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인가?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그래 밤 1시에 잠자고 얼떨결에 일어나고 정신없고 더듬더듬하다가 엎어졌다 치자. 왜 엎어졌다고 이재명 측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엎어졌는데 2cm 찢어질 곳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와 같이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변명과 그다음에 과함 지르고 윽박 지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억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야말로 막으면 막을수록 그야말로 그렇대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돌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누가 조직적으로 퍼뜨렸다기보다는 궁금하죠. 왜 궁금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이재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형수 쌍욕, 다음에 두 번째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 스캔들입니다. 김부선 씨와 진짜 김부선 씨 머리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머리 풀고 꽃 꽂고 다니면서 앞으로 이재명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보면은 야 이재명 네가 사내라면 집에 쌀이라도 한 가마니 갖다 놔라. 이번에도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이런 얘기했죠. 만화가의 날인가 거기 그날 가서 오피스 누나, 그러니까 오피스 누나 눈길 화끈해, 아니면 하여튼 오피스 누나 화끈해 들리기에 따라서 눈길 화끈해 아니면 화끈해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한번 구설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때 김부선 씨 그런 얘기했죠. 야 이 사람아 오피스 누나만 생각나냐? 옥수동 누나. 옥수동 누나는 자기 자신 김부선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옥수동 누나는 생각 안 나더라 라고 이야기해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부선 씨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그야말로 김부선 씨를 유령인간 취급하는 거죠. 왜? 괜히 거기 반응해봐야 드디어 일이 커지니까. 그러니 그런 광경들을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씨, 100명의 국민이 있다, 유권자가 있다 가정해 보십시다. 그 중에 30 내지 35명은 죽어도 윤석열입니다. 30 내지 35명은 죽어도 이재명입니다. 이 사람들, 죽어도 이재명인 사람들은 무슨 얘기라도 당신 말을 믿습니다. 또 죽어도 윤석열인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즉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결정된 상수기 때문에 큰, 어떻게 보면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가 못 돼요. 결정적 변수, 즉 당신을 청와대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당신이 낙선해서 저쪽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홍준표 의원 이야기죠. 홍준표 의원, 이번에 이기는 사람은 청와대로 갈 것이고 지는 사람은 감방 간다. 자, 당신이 청와대로 갈지 감방 갈지 결정하는 것은 그 30 내지 한 40%가량의 이른바 스윙 보터,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스윙 보터, 또 중도층, 중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의심이 많습니다. 왜? 내가 확고하게 묻지마 이재명, 묻지마 윤석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죠. 이것저것 따져보는 그들 입장에서 지금 박찬대 선관위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공갈 협박을 하고, 이해식 수행실장이 보면 그래요, 평소에도 우리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너무 금슬이 좋아서 현관에서 굿바이 키스할 정도로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이예요. 정성호, 내가 30년 친구로 지냈지만 정말 다정다감하고 둘이 정말 금슬이 너무 좋아요. 근데 몇 방을 열상 2cm면 이만습니다. 2cm 찢어져서 그냥 몇 방을 꼬매는 게 다예요 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왜? 이 중도층, 중간층, 이 사람들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재명의 잔상은 바로 형수욕설. 그 형수욕설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이 뭡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인 강윤영 여사든가요? 그 서울대 나오고 정신과 의사죠. 소시오패스적인 그러한 경향이 있다. 전문의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때로는 자기 감정을 갖다 억제하지 못하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남을 갖다 괴롭히기 좋아하고, 이와 같은 소시오패스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진단 내렸던 강윤영 전문의의 그와 같은 진단, 이것하고 형수욕설하고 연결됩니다. 사실
중도층 중간층 스윙 보터들은 웬만한 사람들 이재명 씨 형수 욕설, 또 이재명 씨 바로 친형인 이재선 씨와 이재명 씨가 서로 말 서로 까면서 막 서로 한 사람은 약 올리고 한 사람은 욕하고 했던 거 저도 다 듣고 들을 만한 사람 다 들었어요. 거기에다 김부선 씨 얘기까지 나와버리는 겁니다. 김부선 씨. 김부선 씨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못하고 전전긍긍 마치 김부선 씨를 갖다가 유령인간 취급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은 그런 흐름을 갖다가 알고 있는 중도층 중간층 스윙 보터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평상시에 뭐 현관 키스할 정도로 사이가 좋고, 다음에 지금 뭐 낙상 사고 같고 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거 왜냐면 궁금하고 믿질 않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평상시에 그렇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여기고 정상적인 상황 같았으면은, 아니 부인이 119 구급차에 실려서 가는 그 모습을 갖다 공개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애청자분들이 이미 짐작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하는 유언비어, 그와 같은 참 마타도와 그와 같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 참 노랑신문에 날 이야기들이 지금 마구마구 돌아가는 이유는 억지로 막으려 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는데, 평상시 이재명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로 보았을 때 스윙 보터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상권 부장하고도 이런 얘기했죠. 이재명 씨,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라나 섬에서 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너의 불행은, 오늘 원래 나폴레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냈던 시간의 보복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씨, 지금 왜 지금 본인은 뭐 메타버스 타고 저기 어디 슬쩍 빠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과 지금 캠프에서는 그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또 김혜경 씨로 계속 말이 꼬리를 물고 어마어마한 흔한 얘기로 막장 드라마 비슷한 그런 스토리들이 마구 서로 간에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바로 오늘 너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냈던 시간의 보복이다 라고 김부선 씨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